two, three, four.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조기숙 교수님 특집. 안녕하세요. 자, 왕따 정치학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자, 좋은 날의 기자님, 아나운서님, 왔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예, 지난 시간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뭐 정리도 쫙쫙 해대고 나는 안 좋고 졸고 있을 때. 자, 그리고 조기숙 교수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6번 한까지 했어요. 6번 한까지 하다가 서든 딱 끊어갖고 벼랑한 브레이크를 잡았고 사람들이 이거 뭐. 우리 7번 좀 했는데. 7번 좀 하다 말았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권위주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끝냈죠? 예, 알겠습니다. 전국구 애청자분들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합니다. 아직도 미수습된 가족들과 인양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지금도 팽목항에 있습니다.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을 방문합니다. 2월 26일 일요일 당일치기로 다녀올 예정이고 광화문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전국구 홈페이지 imtb.or.kr, imtb.or.kr이나 세월호 가족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구 홈페이지인 imtb.or.kr, imtb.or.kr에 들어오시면 한 줄 통신 시사 서비스가 있는데요. 매시간 서너 번씩 시사 속보를 간단하게 전해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정보를 요구하는 요즘 같은 때에 매우 의미 있는 서비스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전국구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청담동 89-10 벙커에서 있습니다. 방송도 즐기시고 커피, 식사, 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전국구 공개방송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 문의나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 주세요. 권위주의 문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시민권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다. 네. 근데 우리 사회는 2세대 진보를 주장했던 그 진보 세력이 집권도 해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의 그 보수, 진보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이 역사가 발전해 왔는데 한 네. 200년 동안 우리는 이제 너무 짧은 시간에 발전하다 보니까 그 구좌파 20세기 좌파들이 집권도 해보기 전에 노무현이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신좌파 딱 들어쓴 거지. 예, 아하. 들어왔는데 이들을 구좌파들은 어떻게 봤냐면 저 19세기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19세기 자유주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참정권을 얻은 예.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노무현은 경제 문제에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복지도 많이 했고, 뭐 의료보험도 상당히 좋게 예. 만들었고, 또 무슨 민영화, 뭐 KTX 민영화라든지 이런 거 다 반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고 하기에는 이게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민영화에 반대한 건 이거는 분명히 공공 영역을 강화한 이거는 그렇죠. 그 구좌파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신좌파라는 걸 본인이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아하. 왜냐면 저도 노무현 정부가 그랬어요?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신잡한 거예요. 그 노사모가 개인주의적이고 탈물질주의적이고 이 서구의 68 세대를 그대로 문화적으로 빼어 닮은 게 이게 딱 신잡하고. 서구에서는 신좌파 개념이 일찍이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뒀던 거죠. 우리랑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좌파가 오게 된 거는 경제적 풍요.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그러니까 물질주의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중요한 세대잖아요. 네. 이 세대는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렸을 때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쥐어짜요. 경제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문화란 어쩔 수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결혼할 때 양쪽 문화가 좀 비슷하지 않으면 참 갈등이 많다라고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느끼게 되는데 이게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예.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68세대, 68혁명 세대들은 이 68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게 프랑스 그 대학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밤 12시가 넘으면. 네, 네. 근데 들어가 있다가 누가 걸려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징계를 받거든요. 예. 거기에서 반발하는 시위를 하면서.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윗세대와 이 젊은 세대의 문화적 관점이 틀린 충돌이죠. 거지. 예. 우리가 성인인데 당신들이 뭔데 나를 징계하는 거야. 데이트 권한을. 예, 하면서 그 시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베트남 전쟁 반전 시위로 맞아. 발전이 되면서 완전히 폭력 시위로 가요. 그래서 이 68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68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이 시위가 반전 운동으로 쫙 퍼지면서. 예, 미국으로 건너가고 뭐 독일로 야.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 대학들이 완전히 그 몸살을 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프랑스는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뭐 예. 버스 불태우고. 그 사람들은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이번에 그 촛불 때 프랑스 사람들이 왔고 내가 전국구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프랑스 가수 지망생이 왔거든요. 한류에 빠져 있는. 네. 걔가 한 4차 5차 촛불 집회 때 저를 만났는데요. 이제 다른 친구 또 가수 지망생하고 이제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래.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말 자체 이미 스트라이크는 뭘 때리고 기존질서를 부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 나라에선 일단 100명, 200명만 와도 스트라이크는
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데모할 때 무조건 부셔야 되고 기본 폭력성을 담보하는 거고 그걸 막는 쪽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저 많은 100만이 모여갖고 안 때려 부시냐.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휴지 줍는 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면에서 그 선진국들을 앞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서구를 뒤따라간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신자파가 벌써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된 걸 보면 딱 우리 10년 전 이명박 당선될 때랑 분위기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럼 똑같아요. 2007년. 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BBK로 한번 싸워주고 와야 될 판이야. 그러니까 노무현의 이제 식상해가지고 네. 이명박을 받아들였듯이 오바마의 식상한 국민들이 이제 트럼프를 그러네. 받아들인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시위도 보면 우리가 서구를 앞서 나가잖아요. 앞서 나갔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섰죠.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21세기 문화가 그냥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자파의 핵심적 그 근거 토양이 제가 보니까 신자파가 서로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이 왕성한 상태에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왜냐면은 촛불이나 신자파의 핵심이 뭐냐면요. 권위주의 싫어, 꼰대지 싫어 이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수평이야 우리는. 우린 다 수평적 관계, 평등해. 대등한 네. 대화 관계.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검사와의 대화니까 이 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잖아요. 이런 문화를 가진 집단은 밟아줘야 돼. 그런데 이 또 신자파가 누구에게나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평등하게 소통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약간 권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노무현이 저게 대통령이 채신머리 떨어지게 저게 뭐냐라고 욕했으면 자기는 권위주의 문화고 예. 아 노무현 대통령 너무 멋있다. 어떻게 검사랑 저렇게 맞짱을 뜨실 수가 있지? 하면 이게 신자파인 거예요. 저도 신자파네요. 그런데 저도 신자파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세기는 좌던 우던 문화적으로는 권위주의인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21세기 들어와서는 구자파는 권위, 신자파는 소통과 평등. 탈권위. 탈권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사실은 2002년 대선 때에도 딴지일보를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조금 불만이었어요. 뭐가 불만이었냐면 딴지일보 기사가 진짜 분석적이고 진짜 리치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정말 그 이상한 그 용어들, 쌍욕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그 가치를 폄훼당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권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그 욕설 뭐 이런 문화 때문에 이 주옥 같은 기사들이 빛을 못 보는구나 그랬는데 낙검수가 똑같이 욕을 하고 그러는데 떴잖아요. 낙검수는 탈권위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좌파의. 딴지일보도 그게 상징인데 딴지일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는 이 은근히 그 딴지일보 내부에 권위가 있어요. 그런 기존 언론계의 권위와 질서를 또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확 꽃을 피우기에는 뭔가 빗장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때는 오히려 그런 뭐 하여튼 우리가 보통 평소에 안 쓰는 낯뜨거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오히려 대중의 접근성을 이제 막았던 것 같은데 낙검수가 하면서 아니 딴지일보는 폭발을 못했는데 왜 낙검수가 폭발을 했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신자파가 확 퍼진 거예요. 신자파가. 그리고 이런 문화가. 거예요. 낙검수 기자들은 그냥 평범한 기자들이 기사를 썼는데 낙검수는 그 딴지일보는 근데 낙검수는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감히 바닥으로 내려온 거야. 제 역할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땐 5년간 문화혁신. 문화혁명이 일어났었던 거죠. 5년간 예. 노무현이 대통령 맞아요. 하면서 예. 욕도 먹어가면서 탈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킨 게 탈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켰고 예. 그리고 2007년도에 와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4년 동안의 반동의 세대를 보면서 더 폭발을 한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갈증이 나 갈증이 난 있었던 거예요. 데서. 그럴 때 다시 노무현이 뿌려놨던 문화가 바로 이런 신자파고 탈권위주의고 평등과 소통의 문화고 참여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문화적 형태로 낙검수가 보여주니까 그렇죠. 폭발을 한 거지. 예, 예. 그래서
제가 노사모부터 낙곰수까지 이런 책을 쓰다가 아직도 다 못 쓰고 있는데. 아니, 근데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때 낙곰수를 제일 많이 비판했던 문화평론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쪽에? 진보 진영에? 누구예요? 진중권과 네. 허지웅이에요. 왜요? 허지웅은 이제 완전 딴따라로 갔고, 네. 진중권 교수가, 이거를 뭐라고 그때 비판했나? 나 감옥에 있을 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갖고 낙곰수를 엄청 씹었어요. 정확히 어떤 점에 대해서 그 기억 안 남니까 이 사람이 자꾸 물어보고 있어. 그래요? 그런데 저는 기억하는데 네. 저한테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은 네. 근데 진중권 교수는 남을 비하하는 공격을 해요. 저한테. 그리고 심지어 저는 박사잖아요. 자기는 석사지만. 근데 저더러 멍청하다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엘리트즘에 쩔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남을 그렇게 비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데 권위주의 문화여서 그럴 수 그럴 있어요. 수 있고 그 사람이 약간의 낙곰수 정확한 뭐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우상주의 막 이런 거로 비판했는데 저한테도 비판한 게 제가 이제 낙곰수를 굉장히 그때 막 트윗에 많이 예. 호응하고 광고하고 뭐 김어준을 지지하고 네. 이랬을 때 이제 저한테 교수가 낙곰수 같은 거나 좋아하고 예.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거 뭐냐면 권위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런 권위주의 문화를 가지고 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진중권 교수의 장점은 뭐냐면 이분도 진짜 자기는 양심 결벽인 척 하지만 진보 진영의 많은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재단하고 예단하고 함으로써 특히 이제 광노현 교육감 같은 사람 공경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절대 사과 안 해요. 예. 이 구자파들의 특징이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중권의 장점은 계속 자기 발전을 한다. 예. 그래서 요새는요, 또 완전히 신자파처럼 행동해요. 이게 그분의 장점인 것 같아. 그래서 한때는 정말 입진보의 대표 인물이었고, 구자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지만, 네. 이제 지금은 또. 근데 난 진짜 교수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예. 진중권하고 전 싸우진 않았는데 저는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저를 씹었는지도 몰라요. 예. 근데 뭐라는데 내가 뭐 진중권 교수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볍게 농담하듯이 뭐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마치 엄청나게 진중권 교수를 비한 것처럼 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또 나를 공격을 했대. 전 몰라요. 일단 글을 잘 열심히 안 읽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저를 공격한 진중권 교수와 채널A 외부자들이라고 하는 방송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얼마나 훌륭해 내가. 아닌데 진중권도 요새 보면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 지금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예. 근데 그때 김어준을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얼마나 욕하고. 김어준은 원래 음모론 좋아해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비판이야. 그런데 저도 김어준이 너무 음모론에 빠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디도스 공격은 제가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봤고. 디도스 공격은 또 이제 저는 50대 50으로 봐요. 진중권 비판 50 옳고, 김어준 디펜스 50대 50% 옳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요, 진중권 교수가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요. 그분이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진짜 허지웅이 용서가 안 돼. 거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 교수님. 왜 용서가? 우리가 여기에 이거 편집해보라. 올릴 거리도 안 돼, 걔는. 저는 허지웅이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또 나와요? SBS에 나오는 걸로. 사회 연재하는데? 네, 나오는 걸로 SBS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는 허지웅은 이런 정치적 발언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시민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된다. 허지웅을. 네, 왜 그러냐. 허지웅이 대표적으로 일베와 친노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베는 사실 우리나라니까 이상한 대통령이니까 이게 합법 사이트로 남아있고 처벌을 받지 않지 독일 같은 나라였으면요 벌써 혐오 발언으로 처벌받았어요. 아하. 우리나라도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혐오 발언 금지법이 지금 입법 예고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미가 있네. 그 그냥 자신이 편집할 일이 아니네 이게. 그렇죠.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뭐 인종이나 지역이나 뭐 연령이나 선택할 수 성이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 네네. 일베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비하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천륜을 무시한 발언을 하는 게 일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 같았으면 이 사이트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도 없고 이미 폐쇄됐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발언한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처벌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히틀러를 옹호한다든지 또는 뭐 히틀러가 했던 일을 뭐 미화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래도 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그런데 일베라는 거는 이거는 범법행위거든요. 우리 지금 아직 혐오 발언 처벌법이 없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명예훼손과 잘못된 정말 오죽하면 일베충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노사모와 친노와 일베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게 허지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이런 발언을 하셨다라고 트윗에 썼는데 그 발언을 누가 쌍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항의를 한 그 트윗을 가지고 친노는 이렇게 갈등적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고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한 건데 그거를 친노가 공격적이고 갈등적인 그 하나의 예로서 그걸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먼저 나를 심한 말로 우리 아버지를 공격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건 그래도 좀 참아도 내 아버지를 공격하는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한 거다라고 했으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일체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어쨌든 트윗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트윗계를 떠났는데 저는 이런 사람은 절대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왜? 영화는 자기 전문성이 있으니까 뭐 해도 괜찮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정치적. 전문가가 아닌데 범죄적인 발언을 한 거거든. 친노랑 일베가 똑같다는 건. 그리고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했는데 노사모는요. 일베가 없이 탄생한 조직입니다. 신자파 조직이에요. 그리고 매우 바람직한 조직이에요. 이 자발적 결사체. 그런데 허지웅이 공격을 받은 거는 친노를 또는 광노현 교육감을 사실도 잘 모르고 부당하게 공격을 하니까 자기가 공격을 받은 거지. 가만히 있는데 공격을 친노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지 않고 둘이 공격하는 게 똑같으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랬는데 새누리당과 공생관계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새누리당과 소위 말해서 구자파 이런 게 적대적 공생관계죠. 20세기 좌우 또는 새누리당과 북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잖아요. 이게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노사모는 일베가 없이 탄생했고 일베가 사라져도 건재할 거예요. 그렇죠. 이 노사모와 일베의 관계는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다. 적대적 공생관계랑은 완전히 다른 관계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알겠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금지해야 될 사람으로서 블랙리스트에 꼭 올리고 싶은 게 지민 허지웅입니다. 블랙리스트. 근데 저는 교수님은 올리시고요. 저는요. 그런 애송이들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에게 정치적 발언의 기회가 가고 또 그 사람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사람이 그런 발언을 계속하는 거. 저는 그렇게 뿌리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마치 그 진보 진영의 한 농객처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갑니까? 쭉 결국 가면서 진보 진영의 농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삶의 진정한 모습인데 지금은 어떤 한 농객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평론가란 타이틀을 쓰고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냥 엔터테이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대중들에게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지 본질적 영향력을 주지 않고 한쪽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요새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아니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정치적 스피커가 가는 거는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은 이명박과 노무현이 똑같다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정치적 패널로 해갖고 대선 토론을 하는 그 방송국이 정신이 나간대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그 얘기를 방송국이 정신이 나간대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한창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떤 얘기하고 있었죠? 아니,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문화 거죠. 얘기를 한 건데 왜 그러면은 진중권이 과거에 그런 문화를 보였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구자파들의 특징인데
이 권위주의 시대에는요. 근데 우리가 진중권 교수를 지금 비판하거나 씹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작이 이제 거기서 된 건데, 이 구좌파와 신좌파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문화가 권위주의적이냐, 개인주의적이냐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집단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그럼 왜 20세기에는 집단주의 문화였냐? 그러니까 집단끼리 뭉쳐서 이렇게 갈등을 빚었고 물질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계적인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집단주의가 어디가 제일 세요, 집단주의 문화가. 군대요. 예. 어떻게 알았어, 그거? 군대 갔다 왔어? 눈치. 군대일 것 같더라고요. 눈치는, 와. 그러니까 완전히 잔머리는 비상해, 진짜. 상명하복. 예. 이렇잖아요. 우리가 전통 사회를 가보면 우리가 자연재해에 맞서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을에 리더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집단주의 문화가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20세기까지 이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위계적이고 물질주의를 중시하고, 물질주의를 중시한다는 것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의 빈곤으로부터 또는 전쟁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권위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집단주의가 중요해요. 내 집. 일사불란한 명령체계. 그렇죠. 명령체계. 그러니까 그게 안심이 되고, 조직의 일원일 때 안심이 되고. 군대도 물질로부터의 불안함이 아니라 적으로부터의 불안함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선멸을 당할 수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저 요즘에 되게 열심히 보는 미드 있는데 미국 드라마 네. 워킹데드라고 아세요? 예, 그냥 계속 보세요. 좀비 나오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집단들이 다 약간 집단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비가 권위주의적이고. 집단주의인 건 또 이상하다. 좀비 말고 좀비에 대항하는 좀비에 집단. 대항하는 네. 예. 살아남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생존자들. 두려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명령체계가 그게 필요한 또 거지. 기본적으로 이 맞추시네요. 왕따는요, 집단주의에서 나오는 문화예요. 왕따가. 집단에 적응 못하는 사람 하나를 이렇게 벌을 주는 게 예. 사실, 그러니까 집단에 적응 못하는 그 왕따들이 쭉 모인 게 이른바 신자파들이. 신자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개인주의자들. 예, 개인주의자들. 그러네. 예? 그다음에 야 우리가 저쪽에서 왕따 당했는데 집단주의에 적응 못한 건 집단주의는 상하 명령체계인데 우리 명령체계 필요 없어. 우린 평등한 소통.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집단을 무시하는 거죠. 집단 무시하고. 예. 또 누가 요거만 딱 따갖고 친노는 왕따의 집합체 이러고 쓰겠네. 그렇구나. 재밌네. 네, 딱 진짜 재밌네요. 가기 쓰네 이제. 그러니까 이 서구에서는요, 학교에서도 왕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개인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제일 그 왕따 하면 제일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왕따가 심한 게 이제 이 집단주의 문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의 잔존, 권위주의 문화, 독재 문화 이런 건 하나의 집단주의거든요. 예, 예. 그것에 이런 그 잔존이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뭉쳐서 누구 하나를 몰아내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예. 이 엘리트 학생 운동권들도 또 만들어지는 거야. 똑같이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맞서 싸워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 권위주의적인 리더였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박정희 권위주의와 맞서 싸우려니까 효과적이거든요. 권위주의가 사실은.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둘을 보면요. 신좌파적 성향은 김영삼 대통령이 더 있었어. 왜냐면 소통을 중시했거든.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지각을 하잖아요. 네. 참모가.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너 나가 했다는 거예요. 아. 못 들어왔대요. 그럼 엄청 권위주의.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지각을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날 행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좀 늦잠 좀 잘라고 1시간 잤는데 네. 빨리 들어오라고 행사 있다 그래서 갔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행사였어요. 제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엉덩이를 밀고 제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뒤로. 그래서 딱 앉아서 대통령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네. 대통령이 빵긋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화내실 줄 알았어요. 그건 권위주의 문화네요. 화내는 건 일종의. 그렇죠. 근데 그 무안에해서 제가 고개도 못 들고 엉덩이를 밀고 들어가서 딱 들었는데 대통령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빵긋 웃으시는 거는 괜찮아. 지가 갈 수도 있지. 이런 네.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진짜 타인에게 인자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의에는 공적인 일에 굉장히 분노했지만 사적으로는 너무 엄격함이 없으셨어요.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해. 그러니까 그게 살아보면요. 네. 이게 사람이 된 사람은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 관대해야 되는데 그쵸. 보통 사람들이 반대로 하거든요. 그쵸. 남한테는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근데 제가 이제 IMF 온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종로에서 학원을 크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경영 원장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있었는데 외국인 강사들 한 30명쯤 됐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꼭 회화 시간에 보면 5분 이렇게 한국에서 잘못 배워갖고 5분 막 이렇게 늦어요. 그럼 늦어 수업을 늦게 들어가. 네. 그 학생들한테 컴플레인 오면 저는 불러갖고 그냥 바로 깼거든요. 인정을 안 하면서 because of traffic. 꼭 다른 탓이에요. 뭐 because of 워치가 안 울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고 그래서 난 막 야단치는데 우리 그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그 원장이 딱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한국에 살기 힘들지? 문화가 틀려서. 그 교통체증 엄청 심하지? 어? 근데 너 잘한다고 소문이 많더라. 그리고 앞으로 20, 30분 칭찬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교실에는 on time 제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그럼 걔들이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미안해갖고. 그걸 보고 내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걸 털어내는데 막 10년 이상이 지나가도 안 지나가고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도 막 어떻게 다 이해하려고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이거 이렇게 못하면서 이제 빡 터지는 거야 이게. 옛날 권위주의 그 모습 그대로. 이걸 털어내니까 그러니까 구자파적 본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털어지는 거야 잘. 막 이해하려고 그래도 그래도 평상시에 뭐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 잘못하면 이거를 막 그냥 깨지 않으면서 직성이 안 풀리고. 그래도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엄청 노력하죠 진짜. 네. 그럼 노력하고 딱 이해하고 딱 그 투입금은 그냥 울글불글하니까 술만 먹는 거야. 근데 그게 구좌파 신좌파의 문화적 차이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구좌파는 사실 20세기에 예. 어떤 진보적 가치, 그 다음에 그 경제적 평등, 여기에 사실 자기가 올인한 거잖아요. 예. 어떤 그렇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네. 진보 언론을 택해서, 그러니까 진보 운동권을 하고 그렇죠. 사회의 정의를 위해 싸우고 또 진보 언론을 택하고 이랬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좌파 가치는, 경제적 평등이라는 이 가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너무나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옳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희생했기 때문에 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근데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는 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자파들은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은, 개인주의자들은요 내 정체성이 아니야. 그거는 내 말 읽고 내 행동일 뿐이야. 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했어 그러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쉽게 돼요. 개인주의자는. 네. 난 이 구와 신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 아니 정체성 몰라. 섞여 있을 수 있어. 왜냐면은 연배가 네. 섞여 있을 연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 또래들 만나면 엄청 권위적이에요. 운동권도 그 민주동문회 가잖아요. 네, 그럼 이미 그들과 나는 문화적 차이가 20년이 벌어져 있어. 그치. 과거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저는 계속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문화를 바꿔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민주동문회를 전 못 나가요. 너무 이질적인 문화야. 지금도 딱 가면 야, 너 몇 학번이었지? 그러면서 그때의 운동권이 무척 위계질서가 있었던 데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죠. 지금도 그 문화에서 안 빠져나가니까 저는 무척 답답하고 너무 과거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왜지 그냥 개인적인 성향으로만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구좌파, 신좌파의 이행기에 있었잖아요. 또 우리는. 그렇죠. 아하. 그리고 우린 또 권위주의도 경험했고. 권위도 경험했고 40이 넘어가면서 신좌파가 오는 그 문화적 소용돌이 속에 또 있었던 거고. 그렇죠.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올 때 우리가 40을 간 넘을 때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걸 못 받아들이면 자꾸 과거에 도태돼 있는 이게요, 거야. 집단 간 그 성향도 있고 예. 개인 차도 또 있어요. 자기의 퍼스널리티. 그 퍼스널리티도 보면 이제 이렇게 그 MBTI라 그래서 이제 그 성격 타입 보면 예. 약간 그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걸 좋아하는 타입이 선호가 있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수평적인 걸 좋아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수평적인 걸 좋아하는 그게 타입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풍요도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아까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물질적 그러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자란 사람은 예. 그때 10대 때, 네. 10대 때 그런 어떤 물질적 풍요를 맛보면은 훨씬 그 결핍이 적으니까 탈물질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 그렇죠. 개인주의적이고 다급함이 없으니까 평등지향적이고. 평등지향적이고 그다음에 가치를 더 중시하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21세기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생태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탈핵이라든지 뭐 이런 쟁점들을 이제 맞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잡하고 수업인 것 같죠? 수업인 것 같죠? 아니, 강의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강의로 들리면 어떡하지? 아니, 강의로 들리지 않고, 아니, 네. 근데, 저는, 최강욱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물어봤어. 최강욱이더러 야, 난 너가 참 이상하다. 서울대 법대에 나오고, 네. 충분히 저쪽 보수 진영 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그 진보적 가치를 갖고 계속 훨씬 경쟁력이 있는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런 가치 중심적 삶을 사는 너가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최강욱은 어렵게 살았거든? 저희 집은 무척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최강욱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선배님이 더 이상해요. 그렇게 풍요로운 집에서 자기만 생각하면 삶은 됐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억지로 힘든 길을 갔는지 자기 또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어렸을 때 경제적 풍요가 물질로부터 좀 해방되고, 그렇죠. 자유로워지니까 가치 중심적으로 가고. 왜 68세대가 그때는 아니냐면 2차 대전 이후에 풍요를 맛보는데 그렇네. 부모들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부모들은 6.25 세대 같았던 거고. 그렇죠. 풍요를 예. 맛봐도 이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전히 물질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들의 자녀들은 풍요를 맛봤기 때문에 좌파로 가는 거고. 물질은 별로 중요하지가 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았든 어렸을 때 못 살았든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 같은 경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가치를 중시했다. 이게 훨씬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거야. 물질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네.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결핍, 강박관념이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자파로 갈 수 있었는데 최강욱 같은 경우는 엄청 권위적일 수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무척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평등해. 거는 예.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또. 아니 그 부인의 역할이 커요. 부인의 역할까지.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그냥 한 귓방망이 맞는데. 아니 근데 그게 네. 또 그 부인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타고난 성향이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무척 권위주의일 것 같은데 가치는 무척 리버럴하고 묘하더라고 그 친구도. 근데 보면은 이제 개인 차도 있고 네. 이제 집단 차도 있고 근데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거네. 물론 이 구자파 중에서도 네.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다른데 네. 이제 개인의 성향이 발현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조직의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이 구자파의 문화를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언제냐면 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동산 투기꾼 영화인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이게 농사 짓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예. 그 영화를 혼자 보러 갔어요. 네. 땅. 독립영화관. 예. 근데 새 여자의 땅 이야기야. 오. 새 여자의 땅이야. 그래서 나는 그 시골에 가서 이렇게 농사 짓는 여자들 얘기인 줄 알고 네네. 봤는데 이게 민노당 출신 새 2대 출신 대학생들이 이제 농민운동을 하면서 아 국산 영화예요? 예, 우리나라 오. 영화예요. 네. 그 이대 출신 새 여자예요. 오. 가서 민노당 활동을 하면서 농촌에서
이제 교사가 되기도 하고 이게 할머니들하고 전농 운동도 하는 예. 그리고 이제 민노당으로 실제 이제 출마도 하는 어허. 그 얘기인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거기서 한 여자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죠. 민노당으로서 예. 경상도에 나와서 경상도에서 또 이 경상도 농민운동을 어디예요? 해요. 내가 살았던 그 지역 같은데. 근데 나가 출마를 하는데 당선될 가능성도 없어. 근데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아요. 아하. 근데 남편이 또 실망하니까 어차피 선거는 나가고 나면 또 떨어지면 실망하잖아요. 예.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가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냐고. 당이 나가라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이 21세기에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당이 나가낸다고 남편이 아프고 개인이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이런 형편인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 희생의 마음은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문화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찌 보면 도태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좀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예, 다큐 영화였는데 그래서 결국 나가 있는 동안 이 남편이 돌아가세요. 어이구, 아,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그 개인에게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아니, 그럼 불행인데 미대 출신 3명도 연배가 교수님하고 엇비슷한 그 연배들 아닌가? 조금 선배인가? 오히려 저보다 좀 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386 운동권 같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충격이다. 예, 충격이었던 게 저는 이 영화를 도대체 왜 영화를 공개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런 삶을 봐야죠. 그 삶이 잘못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할지라도. 그들은 이걸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문화적 충격이었고, 예. 그러니까 그 세 분은 너무 아름다워. 그 개인의 삶을 어려서부터 그 농민운동으로 정말 늙어서까지 그렇게 당에 헌신하고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이게 도대체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중간에 있잖아요. 네. 이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신세대의 마음도 이해하는 딱 중간에 있으니까 우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더라고. 예. 정말 너무너무 영화 끝까지 보고도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게 정말 이 구좌파와 신좌파와의 엄청난 문화 갈등이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질 때 제가 이 과제는 신좌파와 구좌파 사이의 문화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가 보기엔 못한다. 예. 제가 이미 해산을 예측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뭉칠 때. 예, 교수님. 그게 아니라 예. 해체. 그러니까 해체. 통합진보당이 국민참여당하고 해체 분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예. 국민참여당계하고 민노당계하고 이렇게 또 이 진보신당 쪽하고 셋이 다 합친 게 예. 통합진보당이었잖아. 근데 그게 결국 그게 분화될 것이다. 분화됐잖아요. 알겠습니다. 광고는 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꽃 쓸 일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해두시고 반드시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전국 1,500개 작은 영세꽃집들이 전국구와 함께 뭉쳤습니다. 국가조차 포기한 서민들의 삶 손잡고 극복하겠습니다. 1566-3528 1566-3528 좋은 사람과 플라워 함께 손잡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번엔 꼭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하는데 어떡하지?
간단하잖아. 전국구도 열심히 듣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를 열심히 읽으면 되지. 맞아. 열심히 관심을 가지니까 바뀌긴 하는 것 같더라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세요. 정권 교체하려면 건강도 좋아야 합니다. 봉도사의 제1탄 골방 몸짱에 이은 몸짱 프로젝트 제2탄. 나만 따라해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집니다.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끝까지 물어주마. 나만 따라해!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 민주동문회 가면 네.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게 네. 그분 저보다 후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면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저를 보면은 연예인 왔다 그래. 나 연예인 아닌데? 꾸준히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옛날 정치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죠. 네. 근데 20대, 30대 촛불을 들고 나오는 그들한테 가면 그들은 절대 연예인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좀 방송 친화적인 사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동문회 갔을 때 내가 느끼는 이질적인 문화와 촛불을 들고 나와 있는 이 거리에 나와서 애들을 데리고 나온 40대, 50대들 혹은 20대, 30대들하고는 동질한 문화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이 그 신자파들 중에서 예. 특히 이제 친노라고 또는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부당하게 누가 뭐 비판하거나 막 이러면은 또 막 가서 이제 뭐 공격도 하기도 하고 예. 뭐 18원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자파들은 절대로 집단적으로 안 만나요. 그냥 각자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면 그러네. 그냥 각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에 총합으로 모인 게 촛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 보수들이 예. 보수도 이제 이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구자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들이 누가 촛불을 돈을 줬냐. 배우가 누구냐. 누가 배우냐. 그리고 얼마 받고 나가냐. 이게 도저히 그분들의 머리로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집단주의고 예. 권위주의고 집단주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신자파의 특징은 뭐냐면 자발성이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와서 하는. 그래서 뭐 조선일보가 뭐 조기숙이 뭐 지령을 내리면 뭐 친문들이 이렇게 몰려가서 뭐 한다 그러는데 친문들이요. 문재인이 뭐라고 해도 싫으면 알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체 권위주의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감 가는 얘기를 했을 때나 공감하죠. 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또 막 저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일체 권위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게 신자파의 특징이다. 근데 이게 보수적이거나 구자파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문화죠. 그러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촛불을 사서 누군가 배후 조정을 해서 하나의 집단의 힘이 뭉쳐서 촛불에 나왔다. 이렇게 믿는 거지. 그렇죠. 집단주의가 결국 왕따가 집단주의의 문화인데 집단주의의 유산인데 왜 진보 언론들이 그 노무현을 싫어했냐. 저는 이 문화적 갈등도 크다고 봐요. 문화적 갈등. 네, 그러니까 이들이 대통령을 보면 권위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신자파 또는 그 노사 뭐 이 사람들은 노무현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를 잃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권위적이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들에게는 권위란 좀 권위적이어야 돼. 좀 황교안처럼 이렇게 각을 세워야 돼. 예. 각 잡힌 모범생처럼 굴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 엘리트 운동권 구자파의 시각으로 보면 이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노무현을 막 때렸어. 아하.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때리고 진보 언론도 때리니까 중간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요. 선거 때가 아니면 관심 있게 안 봐요. 그냥 언론에 나온 게 지지도로 그대로 반영돼. 그러니까 노무현의 지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실패했다 그런 거예요. 진보 언론들은. 그래서 실패했다고 계속 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그냥 확 지지도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추모하는 척을 좀 했어요. 근데 한 1년 또 지나고 나니까 추모와 평가는 별개다. 이러면서 우리가 추모는 편승했지만
평가는 너네는 여전히 실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좌파 입장에서는 그 노무현의 업적이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경제적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다르네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하고자 네.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무현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냐? 그랬더니 최장집 교수가 구좌파의 대표적인 그 지식인이시죠? 뭐라 그랬냐면은 선거에 패했고 그다음에 지지도가 낮았으니까 참여정부 실패했다. 그럼 지금 노무현 지지도가 1위예요. 그건 뭐야 그럼? 아직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좌파들이 옳고 그름이 자기의 정체성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때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게 돼. 무너지는 거지. 사실 지금 21세기 신좌파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쵸. 맞아요. 그 다양성이고, 맞아, 뭐 그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정보가 없었다. 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보니,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저는 거고. 어디 강연 이런 데 가면 네. 뭐를 인용하냐면 제롬 리프킨 교수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20세기 리더십은 절대 군주적 리더십이고 21세기 리더십은 결함투성이의 리더십이다. 20세기는 절대 군주, 전지전능한 리더십. 네. 이게 박근혜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21세기 리더십은 공감의 리더십이면서 나 이렇게 잘못하고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니 여러분들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집단의 지성으로 이 힘을 난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21세기 리더십은 자기 잘못함을 늘 공개하면서 반성하고 잘못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 진보의 미래라는 책 쓰고 있었잖아요. 그때 뭘 반성하셨냐면 내가 그 정말 정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정말 공정한 대통령이랍시고 한미 FTA 해가지고 이 진보 진영의 분열이 너무나 나 때문에 심각해졌다라는 걸 반성하셨고 그러니까 FTA 한 거를 잘못했다고 반성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나 정파 이익을 생각지 했었어, 않고 이제.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 나로 인해서 분열이 돼서 아프다. 근데 저는 이게 노 대통령으로 분열된 게 아니라 분열은 내재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구좌파와 신좌파가 공존이 어려운 거죠. 그런 문화적 갈등이 있으니까. 이라크 그리고 파병도 그런 관점에서 보셨나요? 이라크 파병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라크 파병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해를 했고 그렇게 뭐 FTA처럼 극심한 쟁점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단발적인 거였으니까 예, 이라크 예, 예. 파병은. 그다음에 이제 그 비정규직 보호법을 이제 임기 말에 통과했는데 사실은 이 임기 초에 통과됐으면 이 법이 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라고 봐요. 정부가 힘 있을 때 통과됐으면. 근데 이거 2년 동안 의회에서 막고 못 통과하게 만든 게 민노당이거든요. 민노당은 여지껏 반성한 적이 없어. 근데 노 대통령은 그때 하고 그 파견직법 이런 거 그냥 간 거를 놔뒀던 게 이제 IMF 때 그 IMF의 권고를 받아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그 비정규직을 만드는 법들이 참여정부에 통과된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 통과된 거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뭐 그대로 그 개정을 했거나 뭐 이런 잘못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했으니 문재인 당신이 책임지고 그 출마를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성이라는 거는 진보 진영 내 분열이 이렇게 있으니 서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럼요. 우리가 연대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너 반성했으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예요. 나는 다 잘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권위주의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수평적인 문화에서는 내가 상대가 반성하면 그래 나도 잘한 건 없지 나도 잘못했어 이래야 서로 화해가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상대가 반성했더니 그래 너 잘못했어 너 은퇴 우리가 할게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무릎 딱 꿇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계속 끊임없이 문재인의 무릎을 꿇리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됐다는 거는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좌파의 신념이. 시대가 지났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구좌파와 신좌파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그러면 전혀 공통 분모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공통 분모가 있냐면 경제적으로는요.
그 구좌파는 좌파예요. 네. 근데 신좌파는 경제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다 달라요. 신좌파들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실용주의자도 있고 네. 약간 우파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슈별로 또 입장이 다 틀리잖아요. 이슈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음. 약간 그 좌파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현실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분배와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신좌파들이 구좌파랑 공감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좌파처럼 완전히 좌로 가는 건 아니고 상당히 중도에서 약간 왼쪽으로 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쪽에서 신좌파와 구좌파가 손을 잡을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 공공기관 민영화도 반대하고 네. 또 문재인 대표가 지금 공공 그 부문의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는 많은 공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평등 사회로 가고 그 지향점은 일치하지만 지금 서 있는 문화적 방법론이 다른 방법론이 거죠. 틀리다. 그러니까 이 구좌파들은 뭐냐면 국가주의예요. 국가가 딱 힘을 가지고 왜 노무현이 그렇게 못했냐,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맞아. 쫙 분배를 하지.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아하. 기본적인 권위가 있어야지. 권력을 줬는데 왜 안 예. 써 이거예요. 그 권력을 심지어 가지고 정 안 되면 계엄령이라도 내려갖고 밀어붙였어야지. 계엄령이라니. 그러니까 네. 딱 국가주의 발상이에요. 난 또 국가가 이 분배와 평등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 끊임없이 뭐라 그랬냐면 그 국가의 발전은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 간다. 이게 딱 신자파 논리예요. 야, 나는 국가주의도 또 있나 봐. 난 정체성이 혼란해서 미친놈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낀 세대라서 그래요. 예. 낀 세대라서. 아니, 끊임없이 변신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이게 국가주의적 성향도 있고, 권위주의적 성향은 이제 다 털어낸 것 같은데, 순간순간 개인의 흔적으로 남아있어. 그리고, 끊임없이 신자파적 문화와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어. 가지고 계시고. 이게 혼재돼 있으니까 결국은 세대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될 것 같아. 아, 또 요렇게 또. 깜놀. 깜놀. 깜짝 놀랐네. 야.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짜 낀 세대라서, 네. 그 와중에서 잘하면 진짜 큰 걸 다 먹을 수 있고, 잘못하면 어느 쪽에도 못 모여있는 스스로 찾아가는 왕따의 길로 가고. 예.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예. 직장 내에서도 커밍아웃을 못 해요. 그러면. 왜냐면은 표로해야지. 그렇지 저기 친노 왕따 문화가 있다니까요. 있지. 곳곳에 사회 예. 곳곳에 그래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제가 이렇게 트위터하고 팟캐스트 나오고 이러는 거를 무지무지하게 욕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교수 망신은 다 시킨다.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탈권위주의인데. 예, 예. 교수 망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아까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방송 광고 비용은 비싸다고요. 이게 TV, 라디오 이런 거 방송 비용에 100분의 1대 효과는 100배예요. 세상이 바뀐 거거든? 그럼 주류 문화, 주류 언론의 프레임이 어쨌든 TV 중심으로 가고, 라디오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해적 방송인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사회에 하나의 정치 사상적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팟캐스트. 이런 걸, 예를 들어 구좌파나 이런 권위주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해를 못 하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연구를 게을리한다든지 예. 네. 논문도 한 편 없으면서 막 이런 데 다닌다든지 그럼 욕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제가 엄청 논문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논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제 욕하고 싫어하는 뭐 일부겠죠.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왜 이렇게 내가 싫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최신 없이 권위 없이 권위 떨어지게 아이고. 교수들 단체를 욕먹인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교수의 그런 건 없을까요? 자기도 이런 데 나와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질투, 시기. 그런 것도 좀 일부 있지 않을까? 왕따는 원래 질투 시기와 함께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단주의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청래 공갈 발언할 때 예. 시기 질투, 표창원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 시기 예, 질투심이 예. 저변에 깔려 있다. 예, 예. 그러다가 좀 잘못한 거 하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그때부터 정청래와 표창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시기 질투심이 원천 아니에요, 그게. 근데 시기 질투심이요. 예. 개인주의 문화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화는 나와 쟤를 비교하지 않아.
나는 나로서 너무 잘하고 있어. 행복해. 그러니까 김연아는 늘 김연아가 경쟁 대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극복,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게 그게 개인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집단주의자들은 늘 남과 비교해.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이 많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건 딱 집단주의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찌찌뽕. 그러네. 근데 이 집단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 이스라엘의 타치페리라는 교수가 예. 이 집단주의를 연구한 게 있는데 집단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는 지금 말하는 집단은 뭐 구자파, 신자파 뭐 이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근데 이때 집단은 그냥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실험 상대 대상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림의 점을 보여줘. 그래서 그림의 점이 500개 이상이냐, 500개 이하냐. 그래서 나는 500개 이상, 나는 500개 이하 이러면은 같은 집단으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임의로 집단을 만들어요. 예. 또는 그림을 두 가지 보여주고 어느 그림이 더 좋으냐. 그럼 나는 이 그림, 나는 이 그림.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대로 만나. 네. 또는 점의 숫자대로 만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집단 멤버와 상대방 집단 멤버에 대해서 평가를 쓰라래. 평가 점수를 주라 그래요. 그러면은 네. 본능적으로 인간은 집단주의 문화가 이 DNA에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집단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자기 집단, 내 집단 호감, 네. 그 외 집단 비호감. 어쩔 수 없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본능적 네, 부분이 있네. 진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단주의 문화가 다 조금씩 있는데 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나랑 가까운 그렇죠. 사람이면 아무래도 그럼요. 좀 팔이 네. 안으로 굽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사실은 그 홀로코스트라는 그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도 네. 나온 거고 그렇죠. 지금 그 트럼프의 이 백인 우월주의 예. 이런 것도 나온 거고 야, 백인 월주를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 히틀러만큼 나쁜 거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한건 그 옛날에는 정말 다 죽였는데 지금은 네. 죽이지 못할 뿐이지 맞아.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불이익을 지금도 주면 언론과 이 SNS로 죽이잖아요. 그렇죠. 살벌하게 죽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 생명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이민자들 그 공항에 가다 놓은 거는 죽인 거나 그 짧은 시간 안에 죽인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이 집단주의가 이 왕따를 만들어내고 그 왕따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예. 내 집단에는 호의적으로 외 집단에는 비판적으로. 예.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진보 언론이 이런 문화적 차이, 신념의 차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예.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정말 권력에 대해서 비판할 만해서 했다. 라고 생각하면 뭐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수님께서는 진보 언론이 약간 구좌파적인 그런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왕따를 시킨 거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노무현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주장을 했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했다고. 여전히 자기 하지 잘못을 않고.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을 훼손할 예.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계속 실패했다고 하고 싶으니까 이제 자꾸 문재인한테 그 논조가 문재인한테까지 확산되면서 그렇죠. 실패한 후계자 문재인. 네. 당신은 출마하면 안 돼. 그 좋은 글씨를 계속 더 씌우고 싶어 하는 거고. 계속 이제 그 문재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문재인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책임은 없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끊임없이 그 프레임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노를 다 해체하고 친노 없어요 이제 문재인 예. 근처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친문도 해체. 어허. 선거 지금 그 선대위 만드는데 예. 친문이 지금 거의 없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결코 선거 전략으로서 좋은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오히려 그 왕따를 지키면서 니네가 왕따 시키는 대로 만든 난 마이웨이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가? 근데 이게 좀 까리해요. 저도 네. 말할 수가 좀 없는데 네. 마이웨이를 가겠다라고 할 성품이 안 돼. 노무현은 그게 돼. 아니 만약에 정상적인 돌파 방법은 마이웨이인가요? 저는 배우는 중이야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세력이 있으면 네. 마이웨이가 낫죠. 아. 어느 정도 세력이 전폭적으로 있으면. 30몇 프로의 지지를 받는데도 아직도 맞아요. 마이웨이를 못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근데 성향이 있으니까. 여전히 분열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지금 이제 반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또 때로 분열을 일으키는데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도 있고요. 예. 저는 선거 때는 지금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 때는 왜냐면은 지금 올 대선이 파퓰리즘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퓰리즘 분위기는 뭐냐면 기득권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사람에 대한 반발이 파퓰리즘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문재인이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친문 패권을 정말 썼다면은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도가 안 모였을 수도 있고 오히려 힐러리처럼 기득권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문재인이 의도한 게 아니고 워낙 성품 때문에 이렇게 왔지만 저는 파퓰리즘 국면에서 매우 좋은 선거 전략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희생자가 먹혀. 희생자 프레임이 왕따 프레임이 먹혀. 그러니까 절대로 문재인을 기득권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게다가 이 왕따까지 지금 유명해져가지고 전국구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이 신자파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 지키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도도 1등, 지지도도 1등. 네. 그리고 이 올라가는 확산도 1등인데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선거 국면에는 매우 좋은 선거 전략을 쓴 거예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만일에 된다면 네. 이렇게 계속 갈 거냐라는데 저는 조금 의구심이 회의적이다. 예,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니고 예. 일단 선거 국면에서는 비교적 적절한 전략이었다. 의도하진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 그러면 세상 의도하지 않아도 예. 우리 인간이 의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우주가 도와줘야지 되는 거죠. 본인 성품에 예. 그게 맞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에는 너무 소수였기 때문에 다 포용하고 개방하고 뭐 이러면서 왔는데 뭐 어느 순간에는 좀 화도 낼 줄 알고 예. 갈등을 적극적으로 막 끌려가지 말고 예.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나. 아니 지금 또 적극적으로 발언 안 하니까 또 그러잖아요. 벌써 대통령 된 줄 알고 부자 몸조심한다. 별걸 다 갖고 씹어대.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씹고 하면 하는 대로 씹고. 뭘 해도 씹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왕따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다만 이번 대선의 왕따의 위치가 별로 나쁘지 않다라는 걸 위안 삼아 네. 잘 알겠습니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수가 나도 대통령 책임, 가뭄이 나도 대통령 책임, 교통사고가 나도 대통령 책임. 이것은 지도자로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랬거든요. 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계속 유태이탈 화법으로 나는 책임 없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두 명의 지도자를 지금 극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모든 것을 나의 책임으로 안는 것이 더 훌륭한 지도자다. 당시엔 몰랐죠. 당시엔 몰랐죠. 근데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저렇게 왕따를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서도 모두 다 내 책임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감내하고 가는 모습에서 대중들은 조금 더 감동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열광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감동은 좀 답답해하지만 문재인의 그 진정성은 통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정치에서는 이게 전 국민이 신자파라면 예를 들면 이제 북유럽 같은 데는 이 탈물질주의자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도를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은요 코릴레이션이 명확하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북유럽이 민주주의 정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면 탈물질주의자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뭐 70% 네. 근데 우리나라는 탈물질주의자의 수가 굉장히 작은 나라 중 하나예요. 그 경제 발전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나라인데 지금 이제 이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겪으면서 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살았구나 라면서 지금 이제 그 본질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물질이나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정인이 뭐 공정이니 이런 문제가 이제 더 많이 적폐청산이니 이런 문제가 더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여튼 권위주의자가 많은 사회잖아요. 예. 좌에도 우에도. 그럴 때는 사실은 그 맥그레거 번스라는 그 리더십 대가가 있는데 그 교수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 아주 교활한 여우와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을 다 가졌다라고 해서 가장 그 뛰어난 리더십으로 꼽아요. 근데 저는 그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닮지 않았나. 그러니까 권위주의자에게는요. 권위적인 게 좀 먹혀요. 그래서 이게 오바마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이제 퇴임할 때 되니까 이제 지지도가 높은데 임기 중에는 노무현이랑 똑같이 뭐만 하면 오바마는 사과를 잘해요. 왜냐면 신자파들은요. 내 행동이 남하고 다르면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내가 비록 잘못하지 않아도 쉽게 사과해요. 그리고 그게 내 정체성을 건드리지 않아. 네. 그래서 오바마가 사과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벨크로 대통령이라 그러고 레이건은 테플론 대통령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레이건은 뭐냐면 절대 사과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아. 유체 이탈 하면요 국민들이 네. 아 맞아 저런 노인네가 뭘 알았겠어. 우리 불쌍한 대통령. 아이고. 그러니까 테플론이야. 다 보호해줘. 근데 벨크로가 뭐냐면요 찍찍이야 찍찍이. 이 찍찍이 뭐예요? 모든 먼지가 다 붙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바마가 사과할 때마다 그래 너 잘못했어. 이거예요. 권위주의자들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체결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 후보일 때는 지금 전략이 나쁘지 않은데 리더가 되면 우리 사회의 그 탈물질주의자의 퍼센티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테플론적 리더십을 정책도 필요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왕따 정치학으로부터 향후 출범할 대통령의 리더십까지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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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전국구.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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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전국구. 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구 홈페이지인 imtv.or.kr, imtv.or.kr에 들어오시면 한 줄 통신 시사 서비스가 있는데요. 매시간 서너 번씩 시사 속보를 간단하게 전해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정보를 요구하는 요즘 같은 때에 매우 의미 있는 서비스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전국구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청담동 89-10 벙커에서 있습니다. 방송도 즐기시고 커피, 식사, 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전국구 공개방송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 문의나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신자파라는 걸 본인이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저도 노무현 정부가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신잡한 거예요. 그 노사모가 개인주의적이고 탈물질주의적이고 이 서구의 68세대를 그대로 문화적으로 빼어 닮은 게
이게 딱 신잡하고. 서구에서는 신자파 개념이 일찍이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뒀던 거죠. 우리랑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이 신자파가 오게 된 거는 경제적 풍요.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그러니까 물질주의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중요한 세대잖아요. 네. 이 세대는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렸을 때 경제적 풍요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쥐어짜요. 경제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문화란 어쩔 수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결혼할 때 양쪽 문화가 좀 비슷하지 않으면 참 갈등이 많다라고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느끼게 되는데 이게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68혁명 세대들은 이 68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게 프랑스 그 대학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밤 12시가 넘으면. 네, 네. 근데 들어가 있다가 누가 걸려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징계를 받거든요. 예. 거기에서 반발하는 가 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1, 2, 3, 4.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조기숙 교수님 특집. 안녕하세요. 자, 왕따 정치학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자, 좋은 날의 기자님, 아나운서님, 왔다 갔다 해.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예, 지난 시간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뭐 정리도 쫙쫙 해대고 나는 안 좋고 졸고 있을 때. 자, 그리고 조기숙 교수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6번 한까지 했어요. 6번 한까지 하다가 서든 딱 끊어갖고 벼랑한 브레이크, 예. 벼랑한 브레이크를 잡았고 사람들이 이거 뭐. 우리 7번 좀 했는데. 7번 좀 하다 하다 말았나요? 말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권위주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예, 끝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전국구 애청자분들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합니다. 아직도 미수습된 가족들과 인양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지금도 팽목항에 있습니다.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을 방문합니다. 2월 26일 일요일 당일치기로 다녀올 예정이고 광화문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전국구 홈페이지 imtb.or.kr, imtb.or.kr이나 세월호 가족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해주십시오.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 주세요.
권위주의 문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시민권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다. 네. 근데 우리 사회는 2세대 진보를 주장했던 그 진보 세력이 집권도 해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의 그 보수, 진보 이렇게 집권을 하면서 이 역사가 발전해 왔는데 한 네. 200년 동안 우리는 이제 너무 짧은 시간에 발전하다 보니까 그 구좌파 20세기 좌파들이 집권도 해보기 전에 노무현이 그냥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신좌파가 딱 들어쓴 거지. 예, 아하. 들어왔는데 이들을 구좌파들은 어떻게 봤냐면 저 19세기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19세기 자유주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참정권을 얻은 예.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노무현은 경제 문제에 이렇게 보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복지도 많이 했고, 뭐 의료보험도 상당히 좋게 예. 만들었고, 또 그 무슨 그 민영화, 뭐 KTX 민영화라든지 이런 거 다 반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고 하기에는 이게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민영화에 반대한 건 이거는 분명히 공공 영역을 강화한 이거는 그렇죠. 그 구좌파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예.